이거 광고 아닙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2020년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때입니다. 2020년 3월 4일 남양주 조광안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상황 판단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회의체입니다. 비상근무의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TF팀이죠. 주축은 보건소 직원이 될 겁니다. 지원하는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합쳐서 TF팀을 구성한 겁니다. 이 TF팀을 구성한 시장의 입장에서는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수시로 찾아서 오찬, 커피도 사주고 하면서 힘내라고 격려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2020년 3월 25일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커피 대접을 못한 겁니다. 오찬만 하고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비서실에 정책팀장이라고 있습니다. 6급입니다. A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실무를 주로 챙기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를 같이 마시지 못하니 커피 상품권 요 TF팀에게 제공을 해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래서 비서실 팀장이 절차에 따라 스타벅스 상품권 20장을 구입하게 됩니다. 시장의 업무 추진비로. 자, 어떻게 분배를 했냐면 보건소 직원한테 10장이 갔고 다른 지원 부서 직원들한테 10장이 간 겁니다. 요 사건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020년 5월 11일 경기도 감사실에서 남양주에 감사를 나옵니다. 소국행정 실태 특별조사입니다. 그런데 막상 했던 일이 뭐냐? 조광안 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잊었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기도가 조광안 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뒤진 이유를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영상에서 다룬 계곡정비 원조 논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안에서 이재명 지사 눈에는 남양주 조광안 시장이 눈의 가시로 보였을 겁니다.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마음 먹고 털면 뭐든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시장에게 도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업무 추진비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누구보다 그 도둑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었거든요. 고기도 맛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지요. 공교롭게도 2020년 경기도는 남양주에 대해서 열흘 한 번에 걸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조광안 시장이 업무 추진비를 뒤졌습니다. 나오겠지.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부당하게 사용된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광안 시장 그 특이한 스타일인데 업무 추진비 자체에 관여를 안 합니다. 담당 직원들이 법에 따라서 관리합니다. 본인의 업무 추진비지만 공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져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아주 노리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철수하기는 너무 민망합니다. 그래서 걸고 넘어진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민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아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조광안 시장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해야겠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 마치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2번에 걸쳐서 글을 올렸습니다. 8월 달에는 보건소 격려용 50만원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나오니까 조금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린 겁니다. 11월 23일자 페이스북에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한 번 더 올립니다. 누가 보면 남양주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한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러한 행태나 표현이 매우 악의적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의 내용은 소국 행정을 하지 말라고 감시하는 조사잖아요. 조광안 시장이 적극적으로 따뜻한 커피를 대접한 거잖아요. 힘내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 추진비를 쓴 거잖아요. 소국이 아니라 적극 아닙니까? 이거를 적발해서 마치 공금 횡령처럼 망신을 주고 공무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거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더 야비한 건 그겁니다. 시장은 선출직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히고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건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서실 A팀장 있죠. 요 팀장을 건든 겁니다. 이 비서실 팀장이
커피 상품권 10장을 횡령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줬다, 빼돌렸다, 이렇게 해서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정직 1개월, 징계 부과금 25만원. 경기도에 이 일을 했고 재심까지 청구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비서실 A팀장은 2002년에 임용이 돼서 20년이죠.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앞길이 창창하고요. 공무원들은 경징계만 있어도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저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저 A팀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25만원 빼돌려서 자기가 취할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저분을 잘 압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커피 상품권 10장 25만원,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죠. 결국 경기도에서 이 신청 재심을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2년 만이죠. 2022년 1월 25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인사처분 모두 취소한다. 여러분, 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때 통상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잘못은 있지만 과하니까 취소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이번 판결은 재판부도 황당했던 모양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온 거는 A팀장이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질서 분란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잘못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2년 동안 이 사람은 공금 횡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소송하느라고 수천만 원 소송비 써야 되고 승진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당연히 피해를 보고 왜 이래야 됩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노렸다면 경기도는 성공한 겁니다.